안녕하십니까.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권의 역사에 관련된 기출 유형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적암의 생성과 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실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한 번만 잘 보고 넘어가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퇴적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네 가지 퇴적 구조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지질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지질 구조들이 각각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탐구 과정들이 진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설명해 주는 거고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그러면 이런 퇴적 구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꼭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 보고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만들어지는 작용은 퇴적작용과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으로 나눠지죠. 특별히 이제 다짐과 교결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작용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먼저 퇴적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풍화 침식을 거쳐가지고 생성된 새설물. 그래서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서 운반이 일어나는 거고 얘네가 쌓이게 되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속성작용이 나타나는데 다짐작용이라는 거는 얘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니까 얘가 눌리죠. 그쵸? 압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고 밀도가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 사이에 뭐가 규질이나 석회물질이나 산화철과 같은 교결 물질들이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간격 자체를 메워주는 게 교결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다음과 같이 속성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퇴적암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나누어져요. 세설성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이제 받아가지고 생성된 입자 그리고 이제 화산 퇴적물 분출물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자갈모래 점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갈 같은 경우에 어때요? 크기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2mm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점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뭐 16분의 1 마이크로미터 뭐 이하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건데 밀리미터 이하인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갈, 모래, 점토 이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크기가 크고 크기가 크고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갈은 여감, 모래는 사암, 점토는 쉐일이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다 뭐였냐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암석이 이제 풍화 침식 작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면 화산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화산 분출물인 거죠. 화산진이나 화산재 같은 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응해암이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퇴적작용이 나타나냐면 화학적인 퇴적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퇴적작용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 같은 것들이 침전이 되고 물이 증발이 되는 거예요. 침전되고 물이 증발되고 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증발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게 되겠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잔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대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은 석회암, 규질은 척트, 염화나트륨은 암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가 이제 그대로 골격의 일부가 돼서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식물체는 석탄인 거고 석회질은 석회암인 거고 규질은 척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퇴적암이 이제 생성되는 작용은 퇴적, 다짐, 교결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고 세설성과 화학적과 유기적은 꼭 기억을 해주자 라는 게 우리한테 특징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A에서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짐작용이 일어나요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공극이 줄어들면서 공극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맞는 선지가 되죠. B는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질, 규질, 산화철 이런 입자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 끌어당기는 교결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착이 된다라는 거죠.
운동장의 모래를 단단히 다진다고 해서 암석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A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결 물질이 없기 때문에 B 과정이 없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번 그린 가나다는 생성 원인이 다른 새 암석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설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응야암이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화산 세설물이 쌓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석고가 되네요. 석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따라서 기억선지, 가는 모래가 쌓여서 생성이 됐냐? 라고 했는데 이제 사암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나는 화산 분출물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맞는 거고, 나와 나는 화학적 퇴적암이냐? 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쇠설성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해줘야겠죠? 따라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3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나다는 석호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냈다. A와 B는 삶과 셰일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찾아보래요 라고 했어. 그럼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면요. 이게 퇴적물이 이제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A층에서 층리가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얘가 쌓이잖아. 그러면 그것 보고 우리는 층리라고 해요.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쌓인다라는 뜻이죠. B층의 퇴적물 사이의 공극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그게 가나다 순서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극의 크기 자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가나다가 되는 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화학적 퇴적암이 생성됐냐라고 했는데 암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 퇴적암이 만들어진 건 맞는 말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에 대한 설명이다.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이다. 지각 변동으로 바다였던 게 염분의 호수가 되었고 비가 젖고 건조했기 때문에 물이 모두 증발돼서 소금 결정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이 나타나냐? 암염이죠. 기억선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이 지역은 융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냐라고 했는데 위쪽으로 이제 올라왔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호수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융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맞는 거고요. 이 지역의 퇴적암은 모두 바다에서 형성되었냐라고 했는데 이제 염분의 호수가 생성된 건 맞는 말이지만 모두 바다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퇴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추적하는 거고 상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층리가 먼저 있는 건데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바람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불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층리가 경사져서 이제 나타나는 구조를 우리는 사층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연한 환경이나 사막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요 구조를 조금 잘 봐주세요. 얘가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일어났냐면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점이층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 저탕류라는 건 이제 뭐냐면 크기가 큰 것도 있고 크기가 작은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뭉쳐진 것 보고 저탕류라고 해요. 그래서 저탕류가 한 번에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러면 무게가 큰 것들은 밑으로 막 가라앉을 거고요. 무게가 좀 작은 것들은 그 위쪽에 이제 그대로 남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속도 차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밑에는 다음과 같이 크고 위쪽은 좀 크기가 작은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보고 우리는 점이층리라고 하는 거고 깊은 해양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돼야지 이제 저탕류가 형성이 돼서 밑으로 쌓이면서 만들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연흔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물결이 이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퇴적물에 그냥 그대로 물결 모양이 남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수심이 좀 얕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적인 것도 있고 비대칭적인 것도 있는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면은 이제 비대칭인 거고 양쪽 방향에서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대칭적인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건열이라는 건 뭐냐면
대기에 노출이 되면서 수축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논밭에서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은 쫙쫙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건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적 구조 말고 이제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퇴적 환경과 관련된 내용도 하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적 환경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육상 환경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연안 환경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해양 환경이 있어요. 육상 환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선상지가 나오고 강, 호수, 막 뭐 사막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연안에서는 삼각주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선상지하고 삼각주하고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해빙 같은 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같이 기억을 하기. 자, 그리고 이제 해양 환경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대륙붕, 그죠? 대륙대, 대륙사면, 그죠? 얘네들 바탕으로 이제 뭐 심해적 환경까지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다양한 퇴적 환경을 나타냈다라고 했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산 쪽에서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럼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상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육상 환경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고 싶냐면 삼각주를 말하는 것 같고 얘가 연안 환경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대륙 사명이니까 여기는 이제 대륙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륙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해양 환경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는 육상, B는 연안, C는 해양이라는 맞는 선지가 되고 C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퇴적 환경이냐라고 했어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퇴적 환경이 우리가 해양이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 선지 보도록 할게요. B에서 파도에 의한 연은이 잘 형성되냐라고 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파도에 의해서 연은이 생길 수 있는 연안 환경이기 때문에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삼각주가 형성이 됐대요. 어느 지역의 모습이라고 했고 삼각주는 연안 환경이냐? 그쵸, 맞는 말이죠. 선상지보다 분급이 불량하냐라고 했는데 분급이 불량한 게 아니라 얘는 양호해요. 그러니까 분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막 커다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막 작은 것들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근데 이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깎여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느려지고 운반되고 막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분급이 작아져요. 이렇게. 일정한 크기를 조금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겉모양 있죠. 얘는 좀 까칠까칠하게 생겼다라면 여기는 다 깎여졌어요. 그래서 좀 동그란 모양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 강물이 A에서 B 쪽으로 유입이 될 때 유속이 느려지냐라고 했는데 그쵸? 느려지는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됐던 문항입니다. 자, 7번 그림 가는 퇴적 환경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지층의 퇴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점이 층리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A가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이제 모래가 그냥 그대로 흘러 내려가는 거를 조금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얘가 이제 대륙붕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지는 걸 지금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선상지라기보다는 이제 삼각주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 그쵸. 얘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커다란 게 위쪽에 있고 작은 게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는 선지고요. 나와 같은 구조는 A보다 B에서 그쵸. 얘가 심해져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탁류가 만들어져서 얘가 떨어져서 B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디귿 선지가 맞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8번 그린 가나 다라는 여러 가지 퇴적 구조와 단면을 나타냈다라고 줬어요. 일단 가는 뭐에 해당이 돼야 되냐면 건열에 해당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는 저탁류에 의해서 생기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점이층리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가 점이층리가 되죠. 그래서 얘는 가가 아니라 나는 저탁류에 의해서 생성된다 라고 가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번을 지금 보니까 나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말.
다는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측리죠. 그러니까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 라는 얘는 사측리. 자, 그 다음에 라는 연은이 됐어요. 수심이 깊은 바다나 호수가 아니라 얕은 바다에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퇴적된 후 지층이 역전된 걸 찾으라고 했네요. 가하고 다라고 했는데 다는 그냥 똑같죠. 모양이. 얘가 이렇게 됐어야지 이제 역전이 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렇게 밑으로 뾰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뾰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전이 된 건 가만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라고 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그림은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가에서는 한쪽 방향성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얘는 사측리에 해당된다라고 가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가 크기가 크고 위쪽은 크기가 작아지는 점이측리를 나타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건열을 나타냈다. 죄송합니다. 라 같은 경우에는 연은을 나타냈다. 라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퇴적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급됐다.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맞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져 역전 아니죠. 얘는 밑에가 더 크기가 이렇게 커다랬고 위쪽은 크기가 작아졌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퇴적 구조를 물어봤는데 건열이니까 이건 맞는 선지가 되고 가장 깊은 수심에서 형성된 구조를 물어봤으니까 점이측리가 가장 깊은 구조에서 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리을 선지는 틀렸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퇴적암 지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가장 대표적이죠. 언제 우리가 고생대 때인가요? 아니었죠. 그쵸. 태백시 구문소니까 이거 고생대 때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고생대에서 얘는 어떤 환경이냐면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진 지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삼엽충 화성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얕은 물밑이었다. 그리고 뭐 석회암이고 쉐일이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고생대의 해양 지층이고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이다라는 말을 꼭 좀 제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곳이고요.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꼭 문제로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이렇게 딱 지형을 봤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게요. 죄송해요. 나머지 좀 크게 그렸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딱 나눠서 볼게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가 되죠. 그러니까 강원도. 그다음 두 번째, 여기가 경상남도, 여기는 경상북도, 이쪽은 전라남도, 여기는 전라북도, 그 다음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좀 너무 작다. 이게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눠주면 충청북도, 그리고 여기는 충청남도,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 그리고 이 안에 서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딱 크기를 키워서 이제 볼게요. 방금 전에 말한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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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이 상태입니다. 자, 볼게요. 태백시 국원서는 이쪽 강원도 쪽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중생대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조금 나와요. 그래서 중생대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예요.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공룡 발자국하고 새 발자국 화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중생대의 공룡 발자국과 새 화석.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공룡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군데 이제 더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 경기도예요. 경기도 화성시 시와호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얘도 중생대 시대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공룡 알하고 공룡 뼈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두 군데가 이제 더 나오거든요.
네, 두 군데가 어디냐면 하나는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얘가 또 한 군데가 진안군 마이산이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북에서 이제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쯤이다 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으니까. 자, 그래서 부안군 채석강하고 진안군 마이산이 나오는데 둘 다 이제 중생대 시대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호수예요. 이거 기억해. 하나 더. 이 동명리 있죠, 동명리. 동명리가 얘 호수 지역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호수입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육성층이라는 말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바다는 어디냐면 해성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이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는 해성층에 해당된다라는 말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대 호숫가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안군 채석강 같은 경우에 뭐가 중요하냐면 층리 구조가 매우 잘 발달되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으로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안군 마이다에서 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타폰이라는 지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타포니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암벽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이 슝슝슝슝 이렇게 뚫려져 있는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벌집처럼 이렇게 조금씩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이제 선택적 풍화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분명히 북쪽하고 남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남쪽이 훨씬 더 많이 다음과 같이 타포니 지형이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대 지층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이 잘 나와요. 이쪽에 이제 제주도가 있겠죠. 제주도에서 얘는 어디가 되냐면 한경면 수월봉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신생대에 이제 해상이 만들어진 거고 얘는 화성 활동 때문에 만들어져서 응해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까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경남 고성이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덕명리네요. 그러면 공룡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주로 2항과 4항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쵸,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대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기억선지. 기억은 주로 2mm 이상 크기의 퇴적물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4함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4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함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2mm 이상이 아니라 아까 전에 2mm 이상이라고 했던 거는 여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하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 틀린 말. 지층이 퇴적된 시기는 중생대냐? 그쵸? 공룡 발자국이니까 중생대였어요. 지층이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시기가 있었냐라고 했는데 이제 건열과 관련된 내용인데 건열이 잘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선지는 맞는 말. 리을선지. 주요 암석은 교결작용과 다짐작용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냐라고 했는데 다짐에서 그 다음 교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리을선지가 틀려서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1번 그린 가나다는 우리나라 퇴적암 지형을 나타냈다. 가는 태백시 구문소고 나는 고성군 동명이고 다는 제주도 수월봉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기억선지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 지층은 다 지층보다 나중이냐? 태백시 구문소니까 이건 언제다? 고생대다. 그죠? 고성군 동명이다. 중생대다. 제주도 수월봉이다. 신생대다. 가 지층은 다 지층보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해줘야겠죠. 나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다의 주요 구성 암석은 응해암이냐라고 했죠. 신생대 시대 때 뭐 때문에 생겼다라고 했어요? 화산 폭발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린 가나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고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 고성군 덕명리 회안이다. 석회암 쉐일이다. 얘는 고생대다. 부안군 채석강이다. 여감사암이다. 얘는 중생대다. 고성군 덕명리 쉐일과 사암이다. 공룡 발자국과 관련이 있다. 중생대다. 호숫가다. 라는 거 기억하고 얘는 바다다. 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가는 주로 육지에서 퇴적되었냐? 라고 했네요. 그쵸? 언제나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언제나 해성층이다. 바다가 해당이 된다라고 가줘야죠. 그래서 고생대
해성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다는 주로 중생대, 그쵸, 중생대에 퇴적된 게 맞고요. 다이성 공룡 발자국 화성이 나타나는 게 맞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가주시면 됐던 문항입니다. 자, 이제 다양한 지질 구조가 나오는데 습곡, 단층, 부정합, 전리가 나와요. 별표. 왜? 진짜 중요. 왜?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 이제 겹쳐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꼭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습곡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 습곡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층은 어디에서 힘을 받았냐면 지구 내부 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받았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미는 힘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횡압력이 작용을 하였다라고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고,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볼록 튀어져 나와 있으면 배 나왔으니까 배사라고 하는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보고 우리는 향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배사하고 향사에서 얘가 축면이 있죠. 습곡 축면이 있습니다. 이 축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표면하고 봤을 때 수직에 좀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정습곡이다라고 했던 거고, 그에 비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될 때가 있냐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울어지면 우리는 그것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사습곡이다라고 했던 거고, 이것보다 더 완전히 막 누워버리는 지형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횡화습곡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횡화습곡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횡압력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겠구나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층이 나타납니다. 단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끄는 힘하고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층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잡아끄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긴 쪽 있죠? 얘를 상반이라고 하는 거고, 짧잖아요? 짧은 쪽을 우리는 하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반에 대해서 상반이 닿은 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정습곡이라고 했던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상반이 닿은 것 같고 하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상반이 위로 갔고 하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 이거 정습곡이라고 썼는데 정단층인데, 그죠? 단층이 일어난 거고 얘는 역단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습곡하고 단층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똑같이 얘도 횡압력 받았잖아요. 얘도 횡압력이거든요. 동일하게 받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휘어졌고 얘는 닿은 것 같이 끊어졌냐? 얘는 아까 전에 깊은 곳이라고 하면 얘는 얕은 곳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끊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니까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양 이동단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양 방향에서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단측면을 경계로 해가지고 상반하고 하반하고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단층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딱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 전리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전리에 관련된 내용이 또 한 번 또 나옵니다. 전리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주상전리가 있었고 판상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조금 달랐죠.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화산암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냉각이 될 때 얘가 수축돼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한다면,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다음과 같이 얘가 이렇게 있어요. 암석들이. 그러니까 어떤 암석이냐면 결국은 화산암이 있었고 심성암이 있었다면 얘는 심성암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위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져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압력으로 누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깎여져 나가요. 그러다 보면 얘가 누르는 힘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작아졌네. 누르는 힘이 작네. 내가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압력이 작아지면서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상전리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부정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정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부정압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부정압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정압이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정압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지층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대로 쌓이게 되면,
그것도 우리는 정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A가 쌓였고 그 위에 B가 쌓였고 그 위에 C가 쌓였고 이렇게 쌓이면은 이것 정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합이라는 건 뭐냐면 정합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C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D가 있대.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생성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뭐가 되냐? 부정합은 퇴적 과정이 먼저 돼요.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쌓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융기가 일어나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융기가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침식이 일어나요. 침식이라는 거 깎이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침강,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는 과정이 결국 뭐냐면 퇴적이 중단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적이 중단됐으니까 ABC 쌓이고 융기 일어나고 침식이 일어나고 침강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어. 원래대로면 여기에 누가 쌓였어야 돼. 그 다음 D가 쌓이고 그 다음 E가 쌓이고 얘 했어야 돼. 근데 얘가 못 일어나니까 얘가 그대로 끊어진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일어나요? 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끊겨져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쌓일 때 이제 종류가 또 다양하단 말이죠. 하나는 평행부정합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경사부정합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난정합이 나와요. 근데 평행부정합은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이제 A가 되고 B가 됐고 그 다음 C가 쌓였어야 되는데 여기가 E가 쌓였대요. 중간에 이렇게 딱 끊겼죠. 근데 B랑 E랑 지금 보면은 그대로 평행하게 쌓였잖아요. 이런 거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는 거고 경사부정합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쌓였는데 위쪽으로는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면 얘가 쌓이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쌓였는데 얘는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서로 경사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경사부정합이라고 하는 거고 안쪽이 이제 이렇게 딱 쌓였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관입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대로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정한 면을 확인을 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마그마가 자체가 다음과 같이 관입한 게 나타나게 되면은 무조건 그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난정합이다 라고 한다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관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입이라는 건 결국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뚫고 들어왔는데 뭐가 이제 존재할 수 있냐면 이 지층에 있던 것들이 녹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여기 안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포획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포획암은요 누구보다 다음과 같이 관입한 암석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왜? 포획이 됐다는 건 이미 있던 거가 그대로 여기에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획암은 관입암보다 훨씬 더 이른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3번부터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나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곡을 나타냈다. 그럼 가가 뭐예요? 우리는 정스곡이죠. 두 번째, 나는요,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경사스곡이네요. 근데 다는 거의 누웠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횡과 스곡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A는 배사, 그쵸? 볼록 튀어나왔어요. B는 향사, 밑으로 내려갔어요. 맞는 말. 가는 정스곡, 경사스곡, 횡화스곡 맞죠? 다이선 역전된 지층. 역전이라는 현상은 뭐였냐면 나이가 위쪽이 원래 어려야 되는데 나이가 든 게 더 위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었는데 봐봐요. 얘가 이렇게 쌓였죠. 얘가 쌓이는 거죠. 근데 얘가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얘가 1, 2, 3, 4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선을 쭉 하나를 그어서 보면은 얘는 4, 3, 2.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시? 3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서로 뒤집어진 관계가 나오죠. 이런 것 보고 우리는 역전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양쪽에서 미는 힘이 횡압력을 받아서 생긴 건 맞는 말이고요. 가나다 모두 판의 발산형이 아니라 어디에서?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단층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B는 상반이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모양을 봤을 때 여기가 길고 여기는 짧죠. 길고 짧죠. 그러니까 B는 하반이에요. 기억선지 틀린 말. C와 D 사이에 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냐.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얘는 장력에 의해 생성된 게 맞는 말이다. 즉 정단층이 나타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 단층 구조에서 역단층은 나타나지 않느냐? 그쵸?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났는데? 그쵸? 안 나타났어요. 역단층이 안 나타났고 다 정단층이 나타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상절리라네.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얘를 주양 이동단층이라고 우리는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양 이동단층이 나타났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말이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 우리가 조금 찾기 힘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위쪽 부분 있죠? 위쪽 부분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나타나죠. 근데 얘를 다음과 같이 상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안 나타나요. 얘는 그대로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가 정단층이고 얘가 역단층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역단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역전된 직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단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1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뭐가 있었어요? 스곡이 있었네요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얘가 1번 쌓이고 얘가 2번 쌓이고 3번 다음에 스곡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 기저여감이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뭐가 일어났냐? 부정합이 일어났다는 거 알게 해준 친구예요. 매우 고마운 중이죠. 그리고 빛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쌓인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랑 서로 면이 서로 약간 다르죠. 경사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기저여감에는 A의 암석 조각이 나타나냐 했는데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쵸? B 쌓이고 그 다음에 A 쌓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선지 틀린 말이고 B와 C 사이에는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된 시기 즉 뭐가 나타났냐? 부정합이 나타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니은선지 맞는 말. C에서는 스곡에 향사구조가 나타났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향사구조가 나타난 게 맞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고 16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부정합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고 가하나가 난장합과 경사부정합인데 가가 경사죠. 왜?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은 이렇게 쌓였는데 얘는 이렇게 쌓였잖아. 경사져 있는 거죠.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가 있었어요? 다음과 같이 들어와 있는 관입이 있는 구조가 나타났죠. 따라서 얘는 난정합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기억선지 가에서 부정합면 아래의 지층은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무슨 말을 했냐면 얘가 나타나려면 무슨 작용이 나타나야 돼요? 융기가 나타나야 돼요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융기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다 라고 가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선지를 볼게요. 나는 난정합이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은 가보다 나가 더 크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뭘 봐야 되냐면 부정합면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 가하고 나하고 줬는데 얘는 이렇게 관입이 일어난 걸 지금 준 거고 여기에서는 얘가 쌓이고 특별하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 걸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 나타나냐면 다른 부정합보다 더 오랜 시간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누가 더 크다라고 하냐면 가보다는 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다라고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경향성이에요.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난정합이 일반적인 부정합보다 훨씬 더 긴 경우들이 많다. 라는 거 기억해 주기. 그 다음 이제 17번 볼게요. 그림은 가나다라라는 지질 구조를 나타냈다. 그래서 각 지질 구조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첫 번째 가는 이제 역단층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이제 정단층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부정합을 나타냈죠. 여기 뭐가 있으니까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라 같은 경우에는 스곡을 나타냈다라는 뜻이었어요. 가는 정단층이다. 아니요 역단층이니까 틀렸죠. 나는 장력 맞죠. 라는 횡압력 스곡이니까 맞죠. 다는 평행부정합 그쵸 평행하게 쌓였으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8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나타냈다 라고 했어요. 이건 평형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경사부정합이다 라고 가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 가정으로 생성된 부정합은 평행부정합이 되는 게 맞고 나 가정으로 생성되는 부정합은 난정합이다 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막 들어간 게 없어요. 관입되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틀린 말이다라고 해줘야 되고 경사 부정합이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융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B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춘강에 해당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됐던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 가하고나는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화성암의 태정암 B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얘는 포획이 되었다라고 가주는 게 맞는 거겠죠. 자, 따라서 기억은 포획암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고 가 지역에서는 B가 A보다 먼저 생성된 게 맞다라고 가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나 지역에서는 C가 D보다 먼저 생성됐냐라고 했는데 D에 있는 것들이 약간 깎여져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퇴적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획이 나타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가에서 B의 일부분은 열에 의해 암석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성이 일어나는 방법은요. 압력이 강하고 열 에너지가 강할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됐던 거고요. 20번. 그림은 화강암과 셰일이 인접해 있는 세 가지 지질 단면을 나타냈다. 화강암이 생성되고 나서 나중에 셰일이 생성되는 경우의 지질 단면들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둡게 칠한 부분은 열에 의해 변성됐다라고 했으니까 셰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화강암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고 얘는 화강암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부정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셰일이 이제 만들어진 건 이제 나중에 쌓였다라는 거니까 화강암이 쌓이고 그 다음 셰일이 됐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화강암이 기저역암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부정한 면이 되는 거니까 화강암 다음에 셰일이 쌓였다라고 가주는 게 맞는 말이 되니까 나하고 다가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됐던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까? 퇴적되는 퇴적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퇴적 구조로 꼭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진 퇴적암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퇴적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해양 환경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지형들이 있는지 위치 찾는 거 문제 나왔었죠?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퇴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지질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지질 구조가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습곡을 하나 봤었고요. 그쵸? 습곡 매우 중요했습니다. 습곡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단층이 나왔죠. 단층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전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전리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부정합이 나왔고요. 부정합 별표였어요. 꼭 부정합은 다시 한번 꼭 공부하고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 얘네들이 방금 전에 배웠던 우리는 포획과 관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내용을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냐면 앞쪽에서 이제 판의 운동에서 발산형을 배웠고 그다음 수렴형을 배웠고 그다음 보존형을 배웠잖아요. 각각 지형에서 어떠한 지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같이 가져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발산형에서는 양쪽으로 잡아 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단층이라고 해야겠고 수렴형 같은 경우에 횡압력이 작용을 하니까 습곡과 역단층이라고 들어가야겠고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주양 이동단층이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가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저는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정말 잘 보기를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거나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맞추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